놀랄 것 없어. 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가시장미회 본부거든. 아버지 취향대로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미적 감각만큼은 나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 거대하고 화려한 배는 항해와 기회, 정복과 야심, 그리고 가시장미회의 밝은 미래를 의미하지. 가시장미회가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렇게 대단했던 조직이 지하수로에 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이 배를 보고 나니 조금은 믿어져. 푸아송 마을이 가시장미회의 발상지니까 이곳에서부터 점차 뻗어나갔지. 질풍을 따라! 수중에 아직 연입선이 분노의 바람! 마르시아, 우리 왔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폰타인성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응, 파트너가 중요한 힌트를 줬거든. 아버지가 연루됐던 사건도 원시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기억해, 마르시아? 그날 밤도 비가 왔잖아. 네, 리니 씨가 겪은 것과 같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죠. 그 전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응, 오래전 푸아송 마을에서 생트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평범한 음료처럼 보였지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환각이 나타났다고 해. 잠깐! 그 물이 된 경관도 원시바다의 물로 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아무래도 생트의 원료가 원시바다의 물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집중력 저하나 정서 불안정 같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그렇다고 음료를 끊으면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백해무익한 물건이야. 푸아송 마을을 관리하시던 아버지는 이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고 생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셨어. 보스의 강경한 태도에 판매상들은 저기를 드러냈지만 그 어떤 협박이나 뇌물에도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건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생트 제조자를 찾으려 하셨죠. 맞아. 하지만 상대는 아주 교활했어. 판매상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 뿐이었고 배후에 관해선 아는 게 거의 없었지. 아버지는 그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 판매상들과 연락했고 그중 한 사람을 조력자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셨어. 자크란 사람이었는데 생트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을 여러 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날 밤 아버지는 야외 장원에서 연회를 여셨고 그곳에서 자크와 만나 정보를 거래하려 하셨지. 그런데 갑자기 정원에서 두 발의 총성이 들려왔어. 우리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인 건 총을 든 아버지와 총에 맞아 사망한 자크였지. 뭐? 대체 왜? 같은 편이었잖아. 리니 사건과 아주 닮았지? 확실한 범인과 알 수 없는 동기까지 말이야. 그때 당시엔 쉽게 지나쳤지만 지금 보니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 바로 현장에 남은 옷가지들이지. 네 덕분에 떠올랐어. 그땐 그저 자크가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 도구를 가져온 거라 생각했거든. 이로써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생겼어. 총이 2번 발사된 이유도 다시 분석해봐야 하고. 맞아,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줄곧 베일에 쌓여있던 수수께끼가 서서히 풀려서 단번에 진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크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줄곧 후회했는데 갑자기 배신할 리가 없었죠. 제3자의 존재가 사건을 푸는 열쇠일 겁니다. 아가씨,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칼라스님과 아가씨의 집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아주 악랄합니다.
오랫동안 대항하시던 보스께서도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가시장미에는 쇠퇴했지만 푸아송 마을은 모처럼의 평화를 얻었고 저희도 무사히 살아있습니다. 아가씨께서 같은 길을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칼라스님이 바라시는 거겠죠.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다면 직접 내게 말해주셨어야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건 나인데 나만 동떨어진 외부인 취급이라니. 아버지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함께 떠났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뭘 지켜냈는데? 생트도 불명예의 칼라스도 그리고 위태로운 가시장미회도 그대로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아버지는 내가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무의미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날부터 나는 한 번도 그걸 바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난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야. 실종자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날 위해서. 나비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도 있고 무엇보다 아가씨도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역시 아는 게 있구나. 마르시악. 네, 그 연애가 시작되기 전 보스께서는 이미 생트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터진 원인은 바로 아가씨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표적이 되셨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께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보스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고 의사는 남은 수명이 5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녀 연쇄 실종 사건 때문에 보스는 무척 초조해하셨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부족했고 발병이라도 했다간 아가씨께서 위험에 노출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진 정보로 상대를 위협하기로 하신 겁니다. 상대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직 내 일부 사람들과 이를 공유했다면서요. 아가씨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증거를 대중에 퍼뜨릴 일은 없지만 만약 아가씨가 실종되신다면 보스 또는 조직 내 비밀을 아는 자가 즉시 생트와 실종 사건에 관해 폭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양날의 검이잖아. 하지만 협박은 먹혔습니다. 보스가 안 계신 지금도 그쪽에서 아가씨께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 그렇게나 멀쩡해 보이셨는데. 딸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보스 같은 성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결투 중 죽음을 맞이해 불명예란 칭호를 얻게 돼도 딸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게 뭐야? 날 지키기 위해 침묵한 채 죽는 걸 택했다고? 아가씨,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보스가 아가씨께 건네고 싶어 하셨던 건 우산이 아닌 검이었습니다. 사건에 말려든 모든 이에게 진실을 보여줄 거라는 아가씨의 말을 보스께서 들으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말이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거야? 아니,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신 거고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믿으신 거지? 만약 내가 여기까지 못 오고 포기했다면? 그래, 그럴지도. 내가 원한다면 평생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게 설계해두셨으니. 다행히 서로 속 얘기를 잘 안 해서 나에 대해 잘 모르셨나 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 그래서 마르시악, 그 결정적인 단서란 게 뭐야? 생트의 제주소 위치입니다. 상대방의 본부인 셈이죠. 상대를 위협하면서도 보스께서는 이 패가 정확히 무엇인지 내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단서를 사용하기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어째서? 어딘지 알았으니 바로 쳐들어가면 되잖아. 잊으셨습니까? 저희가 맞서 싸우려는 건 수십 년간 존재해온 비밀스럽고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들의 본부 상황이 어떤지, 단서가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쳐들어가는 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보스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던 일을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폰타임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건 어때? 리니시 사건의 공범이었던 그 경관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동의해. 그래서 아버지도 달리 방법이 없으셨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불법 약물과 소녀 실종 사건이 연결됐으니 상대 측의 죄를 증명하기 한결 수월해졌어.
엄청 꼼꼼하게 고려한 것 같네. 보스와 아가씨의 집사니까요. 두 분의 의지가 곧 제 의지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그저 비밀을 간직한 채 기본적인 조사만 하며 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고마워, 마르시악. 그동안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었어? 제가 보기에 사건의 배우는 가시장미회를 아주 잘 알거나 가시장미회에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가씨를 대신해 조직의 일상적인 명령을 전달할 때 일부러 몇 명을 빠뜨려서 생트 판매상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상대가 사전에 저희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면 이번에 명령을 받은 자는 결백하다는 거고, 그 반대면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반복하며 찾아낸 단서를 따라 조사해보니 용의자는 셋으로 줄더군요. 가시장미회의 참모 플로랑. 뭐? 플로랑이? 네, 믿기 어려우시죠? 보스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니까요. 바꿔 말하면 보스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기도 하죠. 참모로서 조직의 움직임을 제일 먼저 알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와 비슷한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가브리에르 상해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마르셀 아저씨가... 보스께서 일으켜 세우신 푸아송 마을의 현지 상회입니다. 처음엔 저렴하게 드린 물건을 비싸게 팔며 장사하는 게 다였는데 자금이 넉넉해진 지금은 도시까지 사업을 넓혔죠. 그러니까 가시장미회의 형제 조직이란 거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생트에 맞서 싸울 때도 아주 많은 자금을 지원해줬거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였다고? 상상이 잘 안 되는걸? 마지막은 가시장미회와 폰타인 경비대 사이의 연락책 TLE입니다. 가시장미회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보고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도 많지요. 보고를 통해 가시장미회의 행동을 미리 알면 저희보다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셋 다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네. 그동안 맞서 싸워온 적이 바로 옆에 있었을 줄이야. 게다가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라니. 경계심만 높아질 수도 있으니 조사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상대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알겠어. 고마워, 마르시악. 전부 유용한 정보야. 별 말씀을요. 그게 제 일인걸요. 참, 보스의 누명을 벗겨드리려면 자크의 죽음 또한 조사해봐야겠군요. 자크가 죽고 나서 그의 가족은 가시장미회에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도 푸아송 마을에 살고 있죠. 그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믿음직스러운걸? 또 새로운 사건이네, 파트너. 응, 우리가 함께 찾아낸 진실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길.